1553년 지금의 프랑스 서남부 피레네 근방의 작은 왕국 나바르의 베아른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으니 그는 바로 엘리케, 프랑스어로 그의 이름은 앙리 드 나바르였습니다. 앙리의 모친 잔 달브레는 나바르의 여왕으로서 호아나 3세로 불렸고 부친 앙투안 드 부르봉은 프랑스의 방돔 공작이었으나 잔과 결혼하면서 나바르의 왕위를 겸하게 되었는데요. 흥미롭게도 두 사람 모두 프랑스 카페 왕조의 상왕 루이 9세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그들의 자녀인 앙리 역시 프랑스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아버지 앙투안으로부터 이어지는 당시 프랑스 발로아 왕가의 직계 혈통의 일손으로서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앙투안과 잔의 종교가 달랐다는 것인데 앙투안은 카톨릭인 반면 잔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이 때문에 이들 부부는 종종 불화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앙리는 그가 평생에 겪을 종교적 갈등을 그의 태생부터 집안을 통해 경험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이것은 그가 두 종교에 모두 친숙해질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앙리가 처음부터 개신교 신자였던 것으로 흔히 오해되는 것과 달리 그는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를 따라 카톨릭 세례를 받았고 이후 어머니의 강경한 뜻에 따라 개신교로 전향한 것인데요. 그의 나이 8살 때 아버지를 따라 수년간 프랑스 왕궁에 기거한 앙리는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의 자녀들과 함께 카톨릭식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흘러 15살이 돼서야 어머니 잔의 요청으로 고향 나바르로 돌아왔고 당시 프랑스는 북부의 카톨릭 측 구교 지지 세력과 남부의 위그노 측 신교 지지 세력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던 만큼 위그노인 잔은 아들 앙리에 대한 철저한 신교시 교육을 통해 그를 장차 신교파의 지도자로 기르게 됩니다. 앙투안의 동생이자 앙리의 숙부로서 독실한 위그노였던 콩대 공작 루이 드 부르봉은 형수인 잔의 요청에 따라 앙리의 교육을 맡게 되었고 그는 프로테스탄트적인 엄격한 원칙에 입각해 조카에게 전쟁 참여에 대비한 군사교육까지 시키게 되는데요. 한편 6년 전 앙리의 부친 앙투안이 전사한 15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카톨릭과 위그노 두 진영 간 첨예한 갈등 끝에 구교파의 프랑스와드 기즈 공작이 예배 중인 위그노들을 무차별로 죽인 바시의 학살을 시작으로 장차 36년에 걸쳐 진행될 끔찍한 종교전쟁, 프랑스 역사상 최대 암흑기로 불리는 위그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6세의 앙리는 나바르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어머니의 지시로 숙부 루이와 함께 위그노 편에서 전쟁에 참가했고 자르냐크 전투에서 루이가 전사하면서 그를 대신해 최연소 사령관에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1570년 양 진영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앙리가 이처럼 성장해 나가는 동안 당시 나바르국의 반대편인 프랑스의 발로아 왕조는 그들 나름대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1559년 프랑스의 왕 앙리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장남 15살의 어린 프랑스와 2세가 즉위하면서 그의 어머니로서 메디치가 출신의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섭정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후 1년 뒤 프랑스와 2세가 사망하고 카트린의 또 다른 아들 10살의 샤를 9세가 즉위했으니 그렇게 계속 섭정을 이어간 그녀는 수십 년간 사실상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인의 몸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프랑스의 국정을 책임지게 된 카트린은 프랑스 그 자체 못지않게 자신이 떠안은 발로아 왕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두 진영 간의 종교 갈등을 적절히 이용함에 따라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만 갔는데요. 당시 카톨릭 진영의 좌장으로서 프랑스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었던 기즈 가문은 사실상 준 왕족으로서 발로아 왕가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었고 카트린은 같은 카톨릭 진영임에도 경우에 따라 위그노들의 손을 종종 들어주면서 내부의 라이벌인 기즈가를 견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마침 어엿한 숙녀로 자라난 카트린의 딸 마고가 기즈가의 당주인 앙리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를 긴장하게 했고 공주와의 결혼으로 기즈가의 정치적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카트린은 결국 둘의 관계를 무산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꼭 기즈가 아니더라도 마고의 혼기가 찬 만큼 카트린은 그녀의 또 다른 혼인 대상을 물색했고 결국 그 대상을 개신교 국가인 나바르의 왕자 앙리로 낙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발로아 왕조의 직계 후손이 끊길 경우 나바르의 앙리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던 만큼 모계로나마 발로아 왕조가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데다 카톨릭 측의 마고와 위그노 측인 앙리의 혼인을 통해 카톨릭과 개신교 양 진영 간의 화합, 이를 통한 국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이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사이가 될 앙리의 존재감을 격상시키므로 내부의 기지가를 압박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카트린은 화합이라는 뚜렷한 명분 아래 나바르의 여왕 잔에게 공식적으로 혼사를 제기했고, 카트린이 영 못 믿어왔고 가톨릭이라면 치를 떨던 잔이었으나 어차피 프랑스가 그녀의 아들 앙리를 자기 국왕으로 인정한 것인데다 강대국인 프랑스 왕가의 결혼에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결국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두 왕가는 프랑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장식할 세계의 결혼식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카트린과 결혼식 절차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한 잔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혼의 상대국이지만 동시에 명백한 적국에 방문한 군주가 의문사하자 나바르 측에서는 프랑스 측의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카트린이 잔에게 보낸 동무든 손수건 때문이라는 설, 혹은 그녀의 지병인 폐결핵 때문이라는 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며 아직까지도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처럼 카톨릭 측에 의한 암살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죽은 모친의 뒤를 이어 나바르의 왕위를 계승한 앙리는 프랑스 측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양 진영의 운명이 걸린 결혼 약속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았고, 프랑스 측에서 역시 위그너 측과의 화합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기지가 등의 카톨릭 귀족들을 중심으로 불어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일국의 왕이자 프랑스 내 개신교 진영의 수장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앙리는 코앞에 둔 세계의 결혼을 통해 원수와 같은 프랑스 카톨릭 세력과 종교 간 화합이라는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며 자신을 희생해 국가를 구하고 국민을 통합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